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코로나19가 확산한 건 광복절 집회 때문이고 결국 이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건지 주원진 기자와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제일 궁금한 건 정광훈 목사 관련 집회가 허가됐느냐입니다. 허가됐습니까?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광복절 이전에 접수된 집회 허가 관련 소송은 총 10건이었습니다. 예. 법원은 이 가운데 2건의 집회만 허가했고 나머지 8건은 전부 불허했습니다. 네. 특히 법원은 정광훈 목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던 자유연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기독자유통일당 등의 집회는 모두 불허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목사는 불법 집회를 연 겁니까? 네, 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목사와 직접 관련된 단체의 집회는 불허했고 전 목사는 허가된 다른 단체 집회에 간 건데 다만 전 목사는 이 허가된 단체의 소속으로 집회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두 곳의 집회는 무슨 이유로 허가가 났는지가 핵심일 텐데 가장 달랐던 게 뭐였습니까? 네, 집회 2건을 허가한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인데 예.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킨 경험이 있거나 확실한 약속을 한 경우만 허가했다는 입장입니다. 보수단체 전부를 허가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선 집회가 허가된 일파만파라는 단체의 경우 신청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야외에서 모임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박 판사는 서울시가 야외 집회보다 더 위험한 실내 공연장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지만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며 100명 집회는 1m 거리두기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건의 집회도 같은 이유입니까? 2,000명의 집회를 신고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과거 사례가 참고됐습니다. 예. 박 판사는 이 단체가 과거 집회에서도 데스크를 설치하고 체온 측정, 손소독, 명단 작성, 일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잘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인원을 줄인다거나 방역 수칙 추가 마련 등 구체적인 지시 없이 무작정 모든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역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현재 박형순 부장판사를 콕 집어서 이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6월 달에는 진보 성향의 집회를 불허했다면서요? 네, 법원은 6월과 광복절 집회 관련 소송은 형식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아시아나 사옥 앞 집회를 막은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당시 재판부는 집회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출퇴근 시 오가는 광화문 사옥 앞 장소를 문제 삼았던 것이고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신청했다면 결과는 또 달랐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광화문 집회는 7,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고 이 중 일부가 방역 수칙을 어겨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법원은 방역 수칙에 제대로 지키기로 약속한 2개 단체 총 2,100명 집회만 허가해줬을 뿐 나머지는 다 불허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서울시나 경찰이 불법 참가자들의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었느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진보단체인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2,000명 집회를 법원은 불허했는데 해당 단체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도 외쳤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 예방과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에 대한 돈 없는 공격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